자, 페이지 116쪽 반성력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반성력이 뭔지. 자, 반성력이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자, 봅시다. 자, 관성력은 이렇게 써볼게요. 저게 100% 맞는 거 아닌 거, 여러분 관성력을 얘기를 하려면 비관성좌표계에서 뭐 이런 걸부터 해야 되는데 이런 말 시작부터 되게 어려워요. 지금은 굳이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이렇게만 기억해도 돼요. 관성력은 가속도 운동하는 공간 내에서 작용하는 가상의 힘, 이렇게 쓸게요. 가속도 운동하는 공간 안에서만 받는 가상의 힘. 여기서 가상의 힘이라 얘기했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 실제 존재는 하는 건데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만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응? 자, 관성력은 그래서 좋다. 가속도 운동하는 공간 안에서 작용하는.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자, 버스예요. 버스가 지금 오른쪽 방향의 가속도, 일정한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쌤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른쪽으로 운동한다 그러지 않았고요. 오른쪽 방향의 가속도 운동한다 그랬어요. 오른쪽 방향의 가속도 운동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빨라지는 경우. 오른쪽에 가속도 운동을 한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왼쪽으로 움직이는데 느려져. 그래도 오른쪽 방향의 가속도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운동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속도의 방향을 정확하게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 방향의 가속도가 있는데 여기에 버스 손잡이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버스 손잡이는 앞쪽으로 기울까요? 아니면 뒤쪽으로 기울까요? 운동 방향으로 기울까요? 아니면 운동 반대 방향으로 기울까요? 오른쪽 방향의 가속도를 가져요. 속도가 여기가 앞이면 오른쪽으로 운동하는데 빨라진다고. 그럼 내 몸뚱이는 앞으로 쏠려? 뒤로 쏠려? 뒤로 쏠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손잡이가 저렇게 뒤쪽으로 일정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 거를 볼 거예요. 누가? 여기 바깥에 있는 사람이 1번 애가, 또 누가? 여기 안쪽에 있는 사람이 누가? 2번 애. 뭐에 따라서 1번 애가 봤을 때하고 2번 애가 봤을 때 저 버스 손잡이는 달리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1번 애와 2번 애를 둘 다 한번 따져볼 거예요. 자, 이의 경우 저 버스 손잡이는 버스하고 똑같은 저 기울어진 상태로 이 뒤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여서 버스랑 똑같이 운동할 거라고. 근데 버스는 지금 어떻게? 얘가 봤을 때 오른쪽 방향의 등가속도 운동을 했어. 그러면 1번 애가 봤을 때 저 버스 손잡이도 오른쪽 방향의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애가 저 버스 손잡이를 보면 무슨 운동을 하는 거라?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을 하려면 알짜 힘이 있다는 얘기고, 그럼 저 물체를 어떤 힘을 받아서 쟤는 오른쪽 방향의 등가속도 운동을 하냐라는 걸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일단 버스 손잡이가 받는 힘은 몇 개가 있냐? 두 개가 있어요. 이쪽으로 장력을 받을 거고요. 이쪽으로 중력을 받을 거예요. 이 두 개를 벡터 합성을 해볼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방향이 나왔다? 운동하는 방향이 나왔어. 그럼 요 두 개를 합쳐서 만든 힘, 요게 뭐고? 알짜 힘이고, 요 오른쪽 방향이 알짜이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했다 라고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 저런 힘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구나 이라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의 경우는 뭔가가 좀 달라져요. 자, 2번 친구가 이 버스 손잡이를 봅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 진영아, 어떻게 보일까? 저 기울어진 채로 정지해 보여요. 맞아요. 버스 안에 타고 있었어 내가.
그럼 버스 손잡이 보면 뒤로 기울어진 채로 내가 버스에 앉아있는 걸 봤을 때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라고요. 맞아. 그래서 2번 애가 봤을 때 저 버스 손잡이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지해 있으니까 R자임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돼 있는. 자, 그럼 얘가 받는 힘을 써볼게요. 일단 이쪽으로 뭐 있어요? 장력이 있어요. 이쪽으로 중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힘을 아무리 더해도 0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나타나지 않은 두 개의 힘이야. 얘를 더해봤자 0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0이 안 되면 R자임이 0이 아니면 정지해 있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정지해 있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요 두 개의 힘을 벡터 합성을 했더니 요쪽 방향이 나왔는데 요 저쪽 방향의 힘하고 반대 방향에 되는 뭔가 힘이 있어서 요 힘하고 요 두 개 합한 놈이 같으면 얘 다 더해서 얼마? 0이랑 얘기할 수 있겠지? 정지했으면 R자임 0이라는 걸 맞춰서 뭔가 가상의 힘이 작용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 힘을 뭐라 본다고?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관성력이 있어야지만 저 공간에서 제가 정지해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경우는 누구예요? 쟤는 정지한 물체잖아요, 그죠? 쟤는 관성력 따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 2번에는 어떻게 해요? 저 가속도 운동하고는 공간 안에 있던 애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 뭐 관성력이 작용한다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어떤 경우? 공간 자체가 가속도 운동을 할 때 그 공간 안에 있을 때 받는 특별한 힘, 그걸 뭐라 부른다? 관성력이라 부른다라는 거. 이해됐죠? 이 관성력은 크기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요. 마이너스 MA. 이 방향은 뭘까요? 외부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의 뜻입니다. 지금 버스의 가속도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런데 관성력의 방향이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이 됐잖아요. 가속도의 방향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M은 이 물체의 질량, A는 바깥에 가속도 운동하는 공간의 가속도. 오케이? 그래서 이게 관성력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저게 관성력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자, 이러한 관성력을 실생활에서 느끼기 제일 쉬운 때가 언제냐? 엘리베이터 탈 때예요. 제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가 꽤 빠르게 가속되는 엘리베이터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1층에서 10층까지 올라가는데 처음에 버튼을 누르면 출발할 때 당연히 가속대 방향이 위쪽이겠죠? 그러다가 등속 운동을 할 거고요. 그러다가 쓸 때는 가속대 방향이 아래쪽이 될 거예요. 그거를 간단하게 엘리베이터의 운동을 지금 얘기했던 엘리베이터 운동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고 1층에서 10층까지 갈 때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나오냐? 빨라졌다가 일정해졌다가 다시 느려져서 정지하는 이런 형태의 뭔가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자,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 2고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다 여기가 10이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의 질량은 얼마? 60kg이었어요. 자, 0에서 2초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속도가 얼마예요? 지금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니까 기울기가 그건 뭐예요? 가속도죠. 자, 여기서 2초 구간의 가속도는 얼마예요? 5가 되겠네요. 어느 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지금 얼마라고? 5예요. 그럼 얘는 지금 관성력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느 쪽으로? 아래쪽에 일단 뭐를 받고요? 중력을 받고요. 위쪽으로 뭘 받고? 위쪽이야. 가속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또 뭘 받아요? 관성력을 받아요. 이 사람이 체중계 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체중계의 눈금 이거 뭐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뭐야? 수직항력이죠. 수직항력이 곧 체중계의 눈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체중계의 눈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질량이 60kg 그렇다면 얼마가 되는 거야? 수직항력은 mc 플러스 ma가 되니까
60 곱하기 중력가도 C 플러스 60 곱하기 가속도 5 해서 얼마가 나온다? 900N이 나오는 거예요. 궁금하면 저울 들고 엘리베이터 타. 사람 없을 때 타. 사람 많으면 창피하잖아. 저는 뭐야? 엘리베이터 막 타가지고 거기에 기어 올라가고 눈금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야? 자기는 관종이다. 그럼 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면 창피하잖아. 사람 없을 때 해보라고. 그리고 곧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나의 몸무게보다 더 많은 몸무게를 느끼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진짜 궁금하면 엘리베이터에서 가방 무겁잖아요. 등에다 메고 쪼그려 앉아. 여러분도 가방을 메고 쪼그려 앉으면 살짝만 눌러도 자빠진단 말이야. 살짝만 쪼그려 앉아있을 때 중력이 관성력이 아래쪽으로 와도 내가 진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진짜 확실하게 들어. 진짜 그거 못 느끼면 진짜 감각이 둔한 거거든.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 처음 출발할 때는 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끼고요. 쓸 때는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게 돼요. 자, 이렇고 0에서 4, 2에서 4초 동안 따질 것도 없잖아요. 가속도 운동하는 게 아니라 관성력 안 받을 거잖아. 4에서 6초만 한번 따져보자. 4에서 6초만. 4에서 6초 때까지를 보게 되면 가속도가 얼마나 나와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 마이너스 5가 나온다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방향 어느 쪽이라고? 아래쪽이죠. 그럼 관성력의 방향은 어느 쪽이 나오는 거예요? 가속도의 방향이 아래쪽이니까 관성력의 방향은 가속도 방향과 반대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쪽? 위쪽으로 작용하는 거라고. 그럼 얘한테 작용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수직 항력은 뭐라 쓸 수 있어? N 플러스 MA가 뭐가 되는 거라고? MC가 되는 거라고. 맞아? 그럼 뭐라고요? N은 600 빼기 300 그래서 얼마? 300N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어떻게 몸무게가 가벼워져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된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관성력은 저렇다. 언제 받는 힘이다? 항상 받는 힘이 아니라 가속도 운동하는 공간 안에서만 받는 특별한 힘을 관성력이라 부르고 관성력의 크기는 외부 가속도에다가 뭐 질량을 곱하는 게 관성력의 크기고 관성력의 방향은 외부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 오케이. 자, 이 공간이 개 큰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스골롭이 위에 있던 줄을 끊었어요. 뒤지겠죠? 자, 끊었어. 자, 그럼 내부에 있는 우리는 뭘 느끼게 될까요? 충격과 공포에 빠져 이딴 얘기 하지 말고 우리는 무슨 국어 시간 이런 게 아니라 물리 시간을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자, 누가 바깥에 놈의 줄을 끊었어. 이 공간 엘리베이터야. 그럼 이 내부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지만 이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면서 아래쪽으로 가속도 지로 떨어지겠죠. 그럼 가속도가 아래쪽으로 지니까 이 내부에 있는 우리는 뭘 받는다? 위쪽으로 관성력을 받죠. 그런데 아래쪽으로 받는 중력의 크기와 위쪽으로 받는 관성력의 크기가 같아지게 되죠. 그럼 이 내부는 뭐가 돼요? 무중력 상태가 돼요. 동의해요? 자, 여기서 질문. 그럼 여기서 누가 하나 둘 셋 딱 했더니 누가 줄을 딱 끄는 거야. 그럼 줄을 끊는 순간 여기에 있던 이 리모컨이 두둥 떠오른다. 맞아 틀려? 아, 대꾸 좀 해 이것들아. 다시 하나 둘 셋 딱 하는 순간 줄이 딱 끊어져서 여기 내부가 무중력이 됐어. 여기까지 동의했잖아. 그럼 이 리모컨이 두둥 하고 떠오른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 이분들이 대꾸하려니까 대꾸를 한다. 내 끝까지. 아, 맞아 틀려. 해치지 않아. 틀린다고. 아우 이것들이 대꾸 좀 해. 맞아 틀려. 어? 끝까지 얘기하네. 진짜 때릴까? 말도 안 돼요. 아니 여기 또 이 새끼가 왜 기어 떠올라? 무중력 돼도 얘는 거기 있어야지. 근데 뭔가 막 비실비실하면서 뭔가 떠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왜 그래?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무중력이 되면 뭔가 삐질삐질 얘가 기어 올라오는 듯한 영상 그런 걸 많이 봤지? 왜? 그런 걸 안 주면 관객들이 무중력이 됐다는 걸 아예 인지를 못해. 그러니까 뭔가 조금씩 무중력이 됐다는 걸 화면상에서 뭔가 나타내주려고 그 짓거리를 하는 거야. 여기가 갑자기 무중력이 됐다면서 얘가 두둥 뜨는 거 말이 돼? 안 돼? 안 돼. 여기 떴는 걸 내가 들어 올렸어. 노트에 내가 가만히 있는 건 말이 되지. 그런데 이 밑에 떴는 놈이 갑자기 무중력 되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라고. 이해됐지? 자, 그래서 그게 관성력이다 라는 거고요. 관성력이 조금 어려워요, 개념이. 자,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단진동을 하러 갈게요. 단진동은 어디냐? 페이지 212쪽이에요. 몇 쪽? 페이지 212쪽. 단진동이 나옵니다. 단진동. 자, 단진동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 원운동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원운동. 자, 여기 식이 좀 나오거든요. 정리될 식이. 식 잘 정리하셔요. 어우, 언제? 오늘. 여러분들 물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하기 싫어하는 거 잘 몰라요. 그날 명식은 그날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분기고사 때문에 시간이 단축 운영돼서 2교시는 7시 몇 분에 25분에 끝날 거고요. 7시 25분에 30분 식사, 7시 55분에 여러분들 3교시 시작. 그래서 8시 55분에 3교시가 끝나면 어디로 이동한다? 큰 독서실로 이동해 가세요. 그러면 10시부터 9시부터 물리시험을 볼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물리시험지 나눠드리고 시험 보게 될 거라는 거. 1시간 물리시험 보고 나머지 1시간은 화학시험 보고 끝나는 건 11시. 오늘 이해됐죠? 네. 자, 페이지 200 어디가 12조. 자, 원운동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등속 원운동. 자, 말대로 원운동이에요. 등속 원운동이니까 빠르기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원을 그리면서 운동한다. 쟤는 등속도 운동일까요? 그래도 속도가 일정하려면 뭐도 안 바뀌어야 돼요? 빠르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안 바뀌어야 되죠. 근데 원운동은 방향이 시시각각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니까 쟤는 속도가 변하는 거예요. 방향 변하니까. 그러면 가속도 운동이라는 게 맞겠죠, 그죠?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조건을 줘볼게요. 반지름은 R이고요. 자, 여기에 스몰 m인 물체가 놓여져 있었고요. 자, 몇 초 동안에 t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각도를 세타만큼의 각도를 돌아간 겁니다. 자,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주기라는 말 먼저 해볼게요. 주기의 정의는 뭐예요? 원 운동에서의 주기의 정의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주기의 정의가 뭐라고? 한 바퀴 회전하는데 걸린 시간. 그걸 뭐라고 부른다? 주기라고 불러요. 주기는 대문자 t라고 씁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나온다? 선속도가 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를 선속도라고 쓴 거예요. 왜 특별히 선속도라는 붙였냐? 여기서 원운동에서는 각의 속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속도론과 구분하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를 그냥 선속도라고 쓴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식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자, 요 식을 한 바퀴를 기준으로 시간하고 거리를 바꿀 거예요. 뭘 기준으로? 한 바퀴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뭐라고 본다고? 대문자 t라고 쓰고 주기라고 본다고. 쟤는 반지름이 r이에요. 제가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럼 거리가 얼마예요? 2파이 r이 되겠죠. 그래서 t분의 2파이 r이라는 식은 니들이 알고 있는 속도식을 한 바퀴를 기준으로 바꾼 것 뿐이라고. 따로 외워야 될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정리만 하면 돼. 끝. 두 번째, 각의 속도. 그래서 각속도라 하고요. 자, 딱 보면 W처럼 보이지만 쟤는 알파벳이 아니고 그리스 문자입니다. 오메가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 오메가야. 이렇게 얘기해도 맨날 W래. 오메가라고. 여러분들은 제발 오메가라고 읽어줘요. 맨날 W라 이렇게 얘기해도 맨날 W라 있는 새끼들 맨날 끝까지 죽을 때까지 W라 읽어. 어우 지겨워 죽겠어. 영재학교 아직까지도 W라 있는 새끼들 아직까지도 W라고 읽더라고. 아우 개빡쳐가지고 진짜 2년 넘게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오메가예요. 각속도. 오메가의 정의는 오메가는 각속도의 정의는 시간당 얼마만큼의 각도가 돌아가는가를 따지는 거겠죠? 그래서 정의가 시간당 돌아간 각도 t분의 세타 이게 각속도의 정의입니다. 이것도 한 바퀴를 기준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시간은 뭐? 대문자 t로 쓰면 되겠고요. 한 바퀴는 몇 도? 360도. 그런데 도가 표준 단위가 아니에요. 물리에서 표준 단위는 도가 아니라 라디안이거든요. 한 바퀴는 몇 라디안? 2파이 라디안. 그래서 t분의 2파이 이래서 나오는 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정의만 하면 그냥 나오는 식이겠죠? 단위는 뭐냐? 라디안을 뭐로? 시간으로 나왔다. 그래서 라디안 퍼 세컨드. 라디안은 안 써도 돼요. 그냥 라디안은 말을 안 써도 라디안이지 않아. 그냥 퍼 세크라고만 써도 상관이 없어요. 퍼 세크가 실제로는 헤르츠예요. 헤르츠 뭐였죠? 진동수였죠. 진동수하고 각속도는 단위가 똑같아요. 차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각진동수 그런 형태로 쓰긴 하거든요. 자 어떻게 했든 그렇다. 헤르츠라는 건 지금 쓰지 말고요. 나중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선속도하고 각속도 사이의 관계식이 나올 거예요. 왜? 요게 t분의 2파이 요게 뭐니까? 오메가니까. 그래서 V하고 오메가 사이 관계는 오메가 곱하기 R. 각속도에다가 화점축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곱하는 게 그건 뭐가 된다? 그 지점에서의 속도가 된다. 당연히 그렇잖아. 원은 동할 물체는 원의 중심에서의 속도가 0인 거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놀이기구를 타도 재미있으려면 어디 타? 중심 쪽에 타는 게 아니라 사이드 쪽에 타잖아요. 그죠? 그래야 혹시 더 속도감을 느껴서 더 재밌 나는 겁이 많아요. 그러면 가운데 타면 되는 거고 나는 겁대가리가 없어요. 그러면 바깥쪽에 타는 게 훨씬 더 재밌겠죠. 그래서 선속도하고 각속도의 관계식은 그렇다. 자 여기에 하나 나오는 게 뭐가 나와야 되냐면 가속도가 나와야 돼요. 방향이 170 각각 바뀌기 때문에 얘는 속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속도를 구할 거예요. 근데 이 가속도의 방향을 따져보면 항상 어디를 향하냐? 원의 중심을 향합니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확인을 해보면 그게 다 어디를 향한다? 원의 중심을 향하게 돼요. 그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 곧 가속도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한다? 원의 중심을 향한다. 그래서 원의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다. 그래서 부심 가속도라 부릅니다. 자, A는 여러분의 가속도의 정의가 뭐예요? 요거예요. t분의 델타 V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곧 뭐다? 가속도라고. 그런데 요 속도를 뭐라 쓸 거야? 여러분들 V가 뭐라고? 오메가 R이라고 쓸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오메가 R. 그러면 뭐라 쓸다고? 선속도에다가 뭘 곱한 거? 각속도를 곱한 건데 속도 변화량은 그러면 여기서 속력 자체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뀔 거고 방향이 바뀌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 거라고? 각도가 바뀌는 거라고. 잠깐만 델타 V인데 V는 R 오메가니까
델타 오메가 곱하기 R이라고 쓰면 여러분들 시간당 속도가 변하는 거, 움직이는 건 뭐라고 써요? 시간당 요거 거리가 움직이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고 속력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요건 V 곱하기 오메가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메가는 뭐라고 쓸 수 있죠? 오메가는 이거 오메가는 정리하면 오메가는 R분의 V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이거 뭐라고 돼요?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V 곱하기 R분의 V니까 뭐가 돼요? R분의 V제곱. 요 위에 거는 그냥 증명이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냥 하시고요. 밑에 것만 기억하세요. 요거 하나만 외우는 거예요. A는 뭐라고? R분의 V제곱으로 구한다. 이게 뭐다? 원 운동의 가속도다. 그럼 요거 말고 V 대신에 여기서는 오메가를 R분의 V로 넣었지. 근데 V가 뭐라고? 오메가 곱하기 R이었잖아. 그럼 V 대신에 오메가 곱하기 R을 곱하면 뭐가 돼요? 오메가 제곱 이렇게 표현된다. 이게 뭐다? 원 운동의 가속도인 구심 가속도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 R분의 V제곱이고 오메가 제곱 R의 형태를 구하는 거고 방향은 어딜 향한다? 원의 중심 방향을 향한다를 꼭 기억해야 돼요. 네 번째, 구심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다? 원 운동하는 물체의 알짜 힘이에요. 원 운동하는 물체의 알짜 힘을 특별히 뭐라 부른다? 구심력이라 부르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알짜 힘 F는 MA라는 거. 근데 이게 가속도 값이니까 여기다 뭐만 곱하면 질량 M만 곱하면 그게 곧 구심력식이 되겠죠? 그래서 구심력식 R은 F는 R분의 MV 제곱는 M 오메가 제곱 R의 형태를 구한다라는 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원 운동에서 나오는 식은 저거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잠깐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식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뭐 볼 사람 보시고요. 식 정리하실 분은 지금 머릿속에다 정리하시라는 거. 자, 이 원 운동의 식이 정리가 돼야 오늘 할 단진동식이 그나마 조금 덜 힘들어요. 단진동은 짜증나거든요. 뭔가가 빡칩니다. 그래서 원 운동을 잘 알고 있어야 단진동으로 넘어가는데 조금 충격이 덜 하다는 거. 그래서 원 운동은 그렇다. 자, 선생님 보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변에 원 운동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구심력의 역할을 해주지? 어떤 힘이? 여러분들 원 운동한다는 얘기는 알자면 구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주는가?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어떤 물체에다가 돌멩이에다가 실을 매달아놓고 실을 윙윙윙 잡아 돌릴 거예요. 원 운동하고 있죠? 이 경우에는 어떠한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줄까요? 줄에 돌멩이를 잡아놓고 돌리고 있다고. 그럼 무슨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줘서 얘는 원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렇지. 장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준 거야. 자, 또 다른 상황. 제가 놀이기구를 탔어요. 놀이동산을 갔어요. 놀이기구 타러. 근데 덩치 안 맞게 회전목마를 탔어요. 회전목마 그냥 서 있었다 치자.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 있었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면 나를 바깥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나는 회전목마하고 같이 어떻게 원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깥 사람이 나를 봤어. 쟤 원운동하고 있네. 그러면 도대체 무슨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주면서 나는 원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바깥 사람이 봤을 때 나는 원운동하는 거 맞잖아. 원 운동하기 위해서는 알제미 구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치? 도대체 어떤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줘서 나는 원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틀려도 해치지 않아. 아무거나 막 얘기해도 돼. 자, 그 회전 목마가 개미끄러워. 그러면 회전 목마가 근데 나는 그래서 미끄러지기만 하지 원 운동을 해 못해? 못해요. 그럼 무슨 힘이? 마찰력이 구심력에 해줬다라는 걸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지구 주위를 인공위성이 돌고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주위를 원운동해요.
추진력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걔는 원운동하기 때문에 뭐 구심력 이 필요하지. 도대체 무슨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해서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 거예요? 중력. 만유인력이라 얘기하면 되고 중력이라 상관없겠죠? 중력 또는 만유인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주면서 인공위성이 지구지를 돌 수 있다. 이것처럼 어떤 물체가 원 운동을 하고 있으면 항상 원의 중심 방향으로 알짜 힘이 작용한다. 그 알짜 힘을 뭐라고 부른다? 구심력이다. 도대체 그 구심력은 어떤 힘들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주게 되냐? 라는 걸 여러분들 꼭 문제가 어려질수록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해되셨죠? 자, 이게 구심력이에요. 원운동. 자, 원운동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바로 단진동을 할 건데요. 단진동은 원운동하고 되게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 여러분 단진동이 뭐냐? 여러분들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아 놓고 잡아 당겼다 수평면에서 놓으면 용솔이 왔다 갔다 하죠. 특정 범위 내에서 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뭐라 불러? 단진동이라 불러요. 근데 이 단진동이 원운동의 그림자 운동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 단진동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 운동이 단진동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얘를 반지름 좀 전에 R이라고 했는데 반지름을 A라고 줄 거예요. 왜 A를 좀 이따 봐. 자, 요거를 여기다 빛을 비춰요. 그래놓고 저 물체를 여기다 스크린을 걸어요.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으면 물체가 어디 있어? 여기서 시작을 했겠지. 그러다가 이 그림자 어디까지가? 여기까지 가. 그러다가 반대쪽 중심을 여기까지 와서 다시 또 반대쪽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어디? 여기까지. 그럼 특정 범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나는 왔다 갔다. 그래서 단진동은 원운동하는 물체의 그림자 운동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편해집니다. 첫 번째, 자, 여기가 있었어요. 그럼 뭘 구할 거라고? 요 값을 구해볼래요. x라고 할게요. x. 원래 여기 있던 놈인데 t초 위에 그림자는 여기가 있는 거잖아요. 저 x 구해보려고요. 첫 번째, 단진동의 변이 x는 우리 반지름을 a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때문에 이거 땡겨오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ax예요. 근데 이것도 a잖아요. 반지름이니까. 그럼 이 x의 크기는 a의 뭔 성분이에요? 사인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 ax는 뭐라 쓸 수 있다? a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놈은 뭐가 각속도가 오메가로 일정한 원운동이었어요. 각속도가 오메가로 일정한 원운동이었다고? 근데 오메가의 정의가 뭐였죠? 시간당 돌아간 각도였죠. 오메가는 t분의 세타였어요. 이 세타 대신에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면 뭐라고 쓸까?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변이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x는 a sin 오메가 t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저 그림자의 속도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그림자의 속도를 알려면 일단 뭐부터 알아야 돼요? 원 운동한 놈의 속도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원 운동한 놈의 속도는 원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은 어디예요? 접선 방향이죠. 다시 원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은 그 점의 접선 방향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한다. 그게 원운동의 속도 방향이야.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저 속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림자의 속도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원운동의 속도니까 그림자의 속도는 뭐라고? 요거라고. 요게 그림자의 속도라고. 요걸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고, 요게 직각이니까 여기가 90마이너스 세타면 다시 여기가 뭐가 된다고? 세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단진동, 이 그림자의 속도는 원운동 속도의 무슨 성분이라고? 코사인 성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쓸까? 속도 단진동 그림자의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가 돼요. 야, 미분 배웠냐? 아, 미분 배우면 개 쉬운데 아직 안 해서. 이거 삼각함수 미분 배우면 그냥 되게 쉬워요. 나중에 배웠는데. 자, 몰라도 지금 모르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지금. 자, V0는 원운동의 속도. 근데 우리 원운동의 속도 V는 R 오메가라는 식좀 전에 배웠잖아. 오메가 곱하기 R 각속도에다가 원의 중심부터 거리를 곱한 게 선속도에 있다는 거지. V는 오메가 R이라는 식이 있었잖아. 이 V0를 대신 오메가 R로 바꿀 거예요. 그런데 오메가는 오메가다 쓸 거고 R은 반지름 여기서 반지름 뭐라 썼어? A라 썼지. 그래서 이 V0를 A 오메가라 쓸 거고 코사인 세타를 오메가 T라고 쓸 거야. 그래서 단진동의 속도 V는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식이다. 일단 다 써놓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세 번째, 가속도도 구해볼 거야.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원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방향이 어디를 향한다고? 원의 중심을 향한다. 이 점에서의 가속도는 어디? 원의 중심을 향하니까 여기를 향해. 그런데 이거는 원운동의 가속도거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빛을 비추면 나는 그림자의 가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만 필요한 거라고. 그럼 요것만 필요한 거 요거 A. 그럼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세타가 되죠. 그럼 이 그림자의 가속도는 원 운동하는 놈의 가속도의 무슨 성분이다? 사인 성분이다.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다? A는 A0 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게 원 운동의 가속도가 A0였어요. 우리 구심 가속도 A는 오메가 제곱 R이라는 식이 있었잖아요. 그치? 그거 쓸 거야. 그래서 A는 오메가 제곱 R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R 반지름 대신 A라고 쓸 거고요. 오메가 제곱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건데 우리 맨 위에서 A 사인 오메가 T가 뭐였어요? 변이 X였어요. 여기 A 사인 오메가 T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변이 X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A를 뭐라고 쓸 수 있다? 오메가 제곱 X라고 쓸 수 있는데 X는 지금 어디였어요? 방향이 위쪽 방향이었죠. 그런데 가속도는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A, X의 방향과 반대인 아래쪽이죠. 그래서 방향을 넣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일 거예요. X의 방향과 A 방향은 반대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복원력. 단진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을 복원력이라 부릅니다. 왜 복원력이라 부르냐면 얘가 이렇게 원래 위치에서 위쪽으로 벗어나면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해요. 원래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벗어나면 힘이 어느 쪽? 또 위쪽으로 작용해요. 그럼 원래 위치가 되게끔 힘이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래 위치로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복원력이라는 힘을 씁니다. 그래서 단진동이보다 단진동하는 물체의 알짜임을 뭐라 부른다? 복원력.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힘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F는 MA. 그런데 A가 이거였다. 그럼 뭐 마이너스 M 오메가 제곱 X 이걸 마이너스 KX라고 쓸 거예요. 그럼 K를 뭐라고 쓰면 돼요? M 오메가 제곱이라고 정의한 거죠. K는 비례상수예요. 저 비례상수가 뭐가 되는 건 어떤 조건에 따라 다 달라져요. 만약에 용수철이다 그러면 이게 용수철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쉬운 거고 용수철이 아닌데도 여러분들 노래에 나무도막이 떠 있어요. 그 떨어 있는데 나무도막이 정돼 있어. 이 나무도막을 내가 살짝 눌렀다가 놓으면 얘가 꿀렁꿀렁 할 거야, 그렇지? 이것도 단진동이야. 그때 K는 뭐가 되는지 내가 찾아놓으면 돼. 그런 게 좀 어렵긴 하지만 자, 다섯 번째 주기가 나오는데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례상수 K는 뭐라고 하면 M 오메가 제곱이라고 썼지. 근데 우리 오메가가 뭐였지? 각속도인데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린 거로 정리를 했어요. 뭐가 났다고? T분의 2파이라고. 그래서 얘를 K는 M T분의 2파이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거를 T에 대해서 정리할 거예요. 그럼 T는 넘어가니까 2파이는 그대로 있고요. 루트 T 제곱이었으니까 넘어와서 K분의 M 요게 뭐다? 단진동의 주기다. 요 식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K는 용수철일 때 용수철 상수, M일 때는 질량, 물체 질량.
여기보다 한 바퀴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 주기값이 저렇게 구해진다는 거. 자, 뭔가 정신없고 뭔가 식도 그지 같고 뭔가 안 헤어질 것 같잖아요. 여기 왜 어떻게 해야 이 식이? 안 헤어져요. 근데 이게 고등 과정 끝날 때까지 이 식을 집어넣고 계산하는 문제는 공식적인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왜? 사인 함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참 후에 배우기 때문에 고등 끝 과정에서 배우기 때문에 물리만 물리할 때 잘 안 해요. 그리고 실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고 모의고사에서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대학교 가면 다 이거 거예요.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재교에 입시할 때 이런 거 몰라도 돼. 하긴 해주는데 저거 직접적인 문제 푸는 거 거의 없다고요.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은 나중에 하면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이 단진동에 알고 있는 이 변이 식을 시간에 따른 x축 변화량에 따라서 나오는 게 파동한 함수식이거든요. 똑같아요. 나중엔 되게 중요해져요. 물리를 단계가 높아지면 일반 물리, 대학 물리 정도 가면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별게 없다고.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식 자체는. 오케이? 요건 기억해요? 이 식은? 응? 자, 여기 보세요. 변이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x는 a 사인 오메가 t라고 외우시는 분이 있거든요. 외우지 않으면 그런 안 해. 여기서 출발하면 사인이 왔거든요. 근데 여기 수직으로 도입하면 이렇게 출발할 거예요. 그럼 시간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 게 코사인 값이 나와요. x 값이.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얘가 사인이면 얘가 코사인이야. 이게 뭔 소리냐면 보세요. 자, 이 그림자 속도 따질 거야. 자, 그림자는 속도는 중심에서 빨라요? 사이드 양 끝에서 빨라요? 속 빠르기는? 당연히 가운데가 빠를 수밖에 없죠. 이 그림자가 쭉 올라갔다가 섰다가 다시 쭉 내려오고 다시 섰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 그치? 이 양 끝은 속도가 양. 그러면 변이가 최대일 때 속도는 0이야. 변이가 0일 때 속도는 최대라고. 그럼 하나가 사인이면 나머지 하나가 코사인일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그리고 힘 자체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상수니까 변이에 비례해. 그럼 힘과 가속도는 당연히 비례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가속도는 뭐? 변이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이가 사인이면 가속도도 사인이 하는 거라고. 변이가 코사인이면 가속도도 코사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왜? 얘가 최대일 때 얘는 최대니까. 맞죠? 그런데 속도는 변이가 최대일 때 속도는 0. 그럼 변이가 사인 그래프면 속도 그래프는 코사인 그래프가 나오겠지. 맞아? 그래서 그런 느낌적인 느낌만 아시면 돼요. 이거를 A 사인 오메가 T, A 오메가 코사인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외우는 건 크게 지금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몇 번 하고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때 가서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하나 다 알 일이 이거구나 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네. 이게 단진동의 주기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이 식들은 머릿속에 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정리 좀 하시고요. 마지막 하나. 단진자까지만 하면 제가 오늘 해야 될 설명은 다 끝나요. 페이지 213쪽에 있는 단진자를 설명해 볼게요. 이 단진자 또 뭐 하는 놈이냐? 단진자 이걸 단진자라고 불러요. 이렇게. 자, 근의 뭐 시계추 이런 거 빡빡빡빡 되는 거 저건 단진자. 직선운동은 단진동. 이렇게 곡선을 얻었다는 건 단진자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나중에 대학 가잖아. 이것도 단진동이라고 그러고 이
이 직선도 단진자고 교수들은 지 하고 싶은데 몰라요. 큰 의미가 없으니까 구분하는 게. 이것도 위에서 보면 뭐야? 얘도 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단진동이고 단진자고 단진자고 단진동이에요. 자, 이런데 이 운동을 한번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타가 있을 때 여기 이 물체가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냐? 일단 중력이 있어요. 그런데 쟤는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건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력 이 접선 방향, 줄에 나가는 방향하고 수직한 방향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이쪽 방향으로 뭘 받아요? 장력을 받는데 이 장력하고 이게 같아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가 되고 여기가 세타면 이게 뭐예요?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이게 mg 사인 세타가 돼. 그래서 이 t하고 mg 사인 세타는 같아요. 정지한 순간이면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은 같고 여기에 R자 힘이 돼서 얘 때문에 얘는 무엇하고 저런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게 아니라 단진자 중심에서의 여기가 세타인데 세타는 매우 작아요. 매우 작은 각도로 움직일 때를 뜻할 거예요. 여기가 x고 이 길이를 중심에서 얼만큼 벗어났냐라고 따지는 게 x라고 놓을 거예요. 자, 근데 세타는 매우 작을 때를 나타낸 거야. 실의 길이는 L이고요. 근데 세타가 매우 작으면 사인 값도 매우 작으면 탄젠트도 매우 작아요. 그래서 세타가 매우 작을 때는 세타 값을 그냥 사인 값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탄젠트 값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이걸 수학에서 근사한 공식이라고 합니다. 배웠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사한 공식. 세타가 0에 가까우면 그 세타 값을 그냥 사인 값 또는 탄젠트 값이라고 쳐도 거의 똑같으니까 못방해요. 자, 근사한 공식. 자, 그럼 이 경우에 작용하는 힘은 저걸 생각해보면 복원력이 뭐냐면 mg 사인 세타가 복원력이었거든요.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쟤 때문에 운동하는 거거든. 그런데 세타가 매우 작다. 그럼 요 사인 대신에 뭐 탄젠트를 써요. 그럼 탄젠트가 뭐가 돼? 여기 세타일 때 여기가 직각이니까 L분의 X. 그래서 mg L분의 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X의 방향은 오른쪽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힘의 방향은 왼쪽이에요. F하고 X는 방향이 반대.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일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이는 이유는 뭐라고? X의 방향하고 F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붙인 거야. 자, 그럼 요거를 뭐라고 쓸 거다? 마이너스 KX라고 쓸 거야. 그럼 K는 뭐라고 써야 돼요? L분의 mg를 K라고 놓은 거라고. 맞아? 그래서 이 힘도 복원력도 뭐라고 된다고? 변이의 크기에 비례하고 변이의 방향과 반대가 되는 힘이 나오는 거고 단진동의 시각은 똑같이 나왔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단진자 주기식이 나와요. 단진자 주기 T는 단진동은 주기식이 어떻게 되지? T가 2파이 루트 K분의 M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K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 돼. 여기서 K는 뭐였으니까? L분의 Mg였습니다. 2파이 루트 L분의 Mg분의 M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요? T는 2파이 루트 M은 지워지고 G분의 L 이게 보다 단진자 주기식이라는 거예요. 요 중력과 속도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거고요. 반비례하는 거고요. 실의 길이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겁니다. 실의 길이가 길수록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고요. 중력과 속도가 작을수록 갔다 오는 시간이 길다. 여기 보시면 중심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냐 이런 거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량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뭔 소리냐? 여러분 그네 타요. 그네를 내가 높게 갔다가 슝슝 오는 시간하고 낮게 갔다 오는 시간이 똑같아요. 아닐 것 같잖아. 오이씨, 내가 더 높이 갔는데 슝슝 오는 시간하고 짧게 시간이 같아요. 이유는 높이 올라가다가 그만큼 더 많이 움직였죠. 그 움직인 거리가 큰 만큼 평균 속력도 그만큼 빨라요. 그래서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단진자 주기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식 정리하세요.